투자의 시선, 오늘장의 증시 인사이트를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프로 GC인포의 박수범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삼성전자 뽀개기. 네, 지금 대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네네. 삼성전자를 뽀개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달 초에 실적 발표 잠정치 발표하고 나서 시장의 힘을 잘 실어줬거든요. 네네. 근데 이후에는 미국 대선이라든지 또 AI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사실 알파벳 실적 잘 내놨는데 또 네네. 이런 우려감이 새어나오고 또 전기차 테슬라,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부진, 앞으로에 대한 전망 부진 이런 것들로 주가 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장 60일선에 딱 걸려 있으면서 1%의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뽀개보려면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좀 알아볼까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DS 쪽에 있고요. DS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라든가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2030년까지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133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년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DS 분야도 계속해서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 가져간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IT 및 모바일 쪽, 통신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I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IM 쪽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 등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최근 갤럭시 S24도 마찬가지지만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갤럭시 S24에 온 디바이스 AI를 칩을 심었고 여기에다가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8인가요? 아무튼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온 디바이스 AI가 칩이 들어간 부분들을 제품을 이번 하반기에 선보이겠다는 얘기가 했습니다. 아이폰 안 쓰시는군요. 네, 안 쓰고 있습니다. 16 시리즈입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갤럭시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자치기가 좀 안 맞더라고요. 문자 보낼 때 이게 삼성 갤럭시가 저한테 좀 맞아가지고 그게 더 편하죠. 네, 좀 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지금 소비자 전자 쪽으로 해서 C 쪽인데 C 쪽이 원래 삼성전자의 매출에 있어서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매출이 많은 분야입니다. 예. 보면 이제 TV,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라든가 가전제품인데 이 부분에서 프리미엄 제품이 이제 비스포크가 있죠. 비스포크와 관련된 최근에는 또 이 가전제 백색 가전 쪽에도 AI 칩을 심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꼭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전제품을 교환할 때는 집을 이사할 때 보통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많이 바꾸는데 그러지 않고 새로운 AI 칩이 들어간 제품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어떻게 보면 컨벤션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있고 그리고 하만을 인수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만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전장 쪽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목감기가 안 나와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쪽 관련해서 이제 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디오와 같은 이제 비주얼적인 제품들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 매출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 쪽도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가전의 비중이 삼성전자에서 높습니다. C라고 설명해 주신 소비자 전자, 딱 그 한글 그대로 C, 그 다음에 DS, IM, 그리고 하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쪽에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하만이라는 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좀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쪽의 이벤트로 주목을 했던 것이 바로 HBM3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이슈입니다. 그런데 HBM3까지는 일단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게 뭐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된 쪽이라고 하고요. 납품이 시작될 거라고 하고 3 같은 경우는 아직은 퀄테스트 통과 전인데 삼성전자 오늘장 주가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하락할 때 이러한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매수 관점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멀티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하면 시가총액이 4,00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이 650조거든요. 650조인데 4,000조라면 우리나라가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 쓸 수 있는, 약 5년 정도 쓸 수 있는 예산과 맞먹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상당한 멀티플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버블이 형성되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해외 쪽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 가격대가 참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었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좀 따져보면,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어요. 크게 오른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밸류상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성장 스토리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해도 괜찮은 저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뭐, 한 번에 턴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쏟아부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단기 급락이 좀 나와줄 때는 우리가 조금씩 담아갈 수 있고, 좀 더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게 되자면 어차피 이번에 2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10조를 넘기는 내용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3분기로 넘어갈수록 또 제품에 대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가 약해져서 내려온 부분이지, 지금 현재 간밤에 구글의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5%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투자 심리가 좀 약해져서 좀 내려온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쪽이 워낙 지금 AI 칩 시장을 80%나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그 부분에서 HBM3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용으로 이제 개발된 이제 H20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좀 사용될 예정이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HBM3E에 대해서는 지금 8단, 12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콜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좀 콜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상반기에도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고, 이제 하반기까지 넘어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발열도 잡고, 전력 소모량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조만간 좋은 소식은 들릴 것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주긴 했어요. 엔비디아의 HBM3E가 아직까지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고, 또 간밤에 빅테크 기업들이 좀 내려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받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지금 88,8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좀 조정받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2평선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22평선을 좀 이탈하게 되면 추세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워낙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지수의 움직임과 좀 연동되어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많은 또 우리가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때 보면 삼성전자를 같이 때리면서 소위 얘기해서 공매도를 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의 트레이딩에 좀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지수와 좀 연동돼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은 있지만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객관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밸류상 봤을 때는 지금 가격도 제 눈에는 좀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3의 날개를 다는 순간을 준비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여기에 하반기 또 실적 얘기를 잠시 해주셨지만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D램과 SSD의 공급 부족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레거시 한다면 이제 뭐 D램이랑 SSD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ASP가 지금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53%가 지금 상승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35%가 더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올해 55% 이상 인상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산 효과라든가 그리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말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평균 판매 단가의 급등 나타날 것으로 예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CXL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높이는 삼성전자 측의 여러 또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CXL 개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실까요? 네, 작년 5월 달에 CXL 1.1을 개발했고요. D램을 개발했고 그리고 현재 보면 이제 CXL 2.0을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갈 겁니다. D램이 양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업계 최초로 이제 고용량의 512GB의 D램, CXL D램을 개발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CXL 개발은 순조롭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CXL 시장이 성숙기로 들어갈 때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조금씩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HBM, 차세대 HBM으로 CXL이 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잘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AI 가속기 쪽에도 삼성전자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마하1이죠. 이에 대한 설명 또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이제 마하1을 네이버와 같이 함께 뭐 공동 개발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 마하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I 가속기 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하1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 거의 8분의 1로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력 효율성에 있어서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AI 칩에 비해서 8배 정도 전력 소모량이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HBM 대신 또 LPDDR이라는 메모리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LPDDR 같은 경우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DR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LP, 로우 파워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력 소모량을 적게 하면서도 메모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하1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도 전력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당히 많이 좀 상승했던 것처럼,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것처럼 전력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2031년 정도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전체 미국에서 소모되는 전력에 있어서 20%에서 25% 정도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전력이 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마하1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베네핏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비디아의 가격 대비해서 우리가 H100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5만 정도, $4만, $5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작년에 개발했던 A100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한 2,7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칩 한 개에 그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칩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B1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율상 봤을 때는 거의 1억 가까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칩이 500만 원 정도 할 정도로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LNM 시장이 지금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시장에서 계속해서 SLM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프로의 시선에서 삼성전자 뽀개기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